반갑습니다. 선택과 집중 제 3회차 강의, 예습 강의 영상입니다. 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3편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3편에 들어가서 공소제기편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소제기편은 검찰 측에서는 조금 중요성이 있지만 경찰 측에서는 중요성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다 통틀어서 이 공소효로한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공소제기를 했을 때 방식과 공소했을 때 효과 일부분은 검찰 측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있고요. 한 B급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경찰 쪽에서는 B급 중에서는 아주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공소효는 직렬 가리지 않고 다 A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소기 방식, 그리고 공소기 했을 때 효과, 공소효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소되기 방식이 나오죠. 공소를 되게 하는 방식이요. 검사가 공소를 되게 하잖아요. 그 방식은 이렇게 보세요. 공소장을 제출한다. 공소장이란 서면에 제출하는 거예요. 구술 안 돼요. 그리고 공소장에는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피고인, 어떤 놈을 검사가 기소하는지를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의 명칭, 이자가 범한 죄의 이름, 그리고 이놈이 범한 그 범죄 사실, 그 적용한 법 조문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자가 구속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도 우리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을 했는지 여부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필요적 기재 사항이지만 여러분 피고인 그리고 이 공소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명 있죠, 제명. 그리고 적용법 조문, 이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거 이 내용 있죠, 이 공사실, 이것의 범위를 정하는 하나의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오기나 누락이 있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일단은 피고인하고 이놈이 범한 범죄 사실, 자, 이것은 특정을 해야 돼요. 정해두어야 된다는 거죠. 기소받은 법원이 누구를 재판해야 되는지 정도도 잘 모른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놈이 범한 범죄 사실도 명확히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되어 있다면 이제 법을 위반한 공소이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특정하라는 법 규정을 위반하면 뭔데요, 여러분들? 공소기각 판결이죠.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게 돼요. 여기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특정해서 기소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피고인 특정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으니까 2단계에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심화 때 1단계에서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부분은 C급이니까요. 뒤에서 해도 늦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 이제 공소제기하는 방식 마지막 1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했던 그 많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첨부를 하게 되면 예단이나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속단하는 게 있다는 거죠. 미리 예자의 속단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나올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본주의라는 걸 두고 있어요. 편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편견에 우려가 없는 것은 첨부 가능한가? 예, 가능하죠. 이것은 일본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단이나 편견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을 첨부를 해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돼요. 기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공소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재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일본주의 위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판례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일본주의 예외가 있어요. 약식기소라든가 적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증거를 첨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약식기소할 때, 적결심판 청구할 때. 왜 그런지 이거는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면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는 거니까 공정한 재판이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주의 위반이면 법원은 유무죄 실체 심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게 됩니다. 일본주의 위반의 어떤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이 치유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판례는 치유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일본주의 위반이 있어도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법관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지면 일본주의 위반의 어떤 문제점이 치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럴까? 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첨부됐는데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하자 문제점이 치유가 된다는 거냐?
자,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들도 다수의 대법관들과 소수의 대법관들, 학자들도 다수의 학자들과 소수의 학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자, 아주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다수의 대법관들의 생각은 하자치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특정 방법에 관한 판례죠. 공소장에 공사실을 어떻게 적었을 때 특정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기 판례들이 쭉 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판례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다음 여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공사일 특정된 사례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안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 쪽에서는 B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경찰 측에서는 제가 몇 가지 보라는 내용들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왜 검찰 측에 좀 더 좋아하겠습니까? 출제하는데 검찰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이제는 공소를 제기했을 때 효과 부분인데요. 여러분, 공소를 제기했을 때 효과. 자, 보세요. 공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보시면 이건 좀 줄여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공소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자, 갑을이 병익의 범죄를 범했다. 이걸 이제 기소를 한다. 자, 공소장에 만약에 갑을 적었다. 을은 도망치고 없고 갑만 기소했다. 그리고 갑만 기소했다. 그리고 이거 원래는 동그라미째인데 만약에 세모째로 기소를 했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놈이 5번에 걸쳐서 상습 사기 범죄를 범했는데 한 4개 정도 밝혀내지, 한 3개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했다. 한 2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 3개 정도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소를 했을 때 효과는 처음에 이제 뭐 소송 계속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소송 계속. 그 소송 계속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자, 기소할 때 숫자고요. 다툴 송입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사건과 법원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의 개자에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속한다는 의미의 속자입니다. 소송 계속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송 계속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효과, 소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A란 법원은 A 사건을 제가 책임지고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A 사건은 A라는 법원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는 심판 범위가 검사가 공장에 적어놓은 갑과 그리고 공소장에 적어놓은 세모로 심판 범위가 한정이 돼요. 그리고 자,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도 이 3편에서 공부한다 했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기소를 했을 때 효과 3가지가 생기게 돼요.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공소시효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A급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A급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도 한번 그려볼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범죄가 하나 종료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줍니다. 기소할 때까지 시간을 준단 말이죠. 마치 범죄가 종료하면 모래시계에 핀이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겠죠. 이 모래가 다 흘러내리기 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면 다시 들어가요. 모래 흘러내리는 게 멈춥니다.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갑이 을에게 범한 범죄가 중범죄이면 그만큼 시효가 길게, 이 범죄가 경한 범죄이면 그만큼 시효는 짧게 줘요. 가장 짧은 것은 1년이고요. 가장 긴 것은 25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이런 시효 제도를 두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 오실 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범죄가 하나 발생하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간에 범죄를 검거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일까? 왜 이런 게 공소시효를 두고 있을까? 왜? 아니, 범죄가 발생하면 그게 뭐 10년 지나든 20년, 50년, 60년, 100년 지나든 처벌해야지 왜 이렇게 기소하는데 주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됐죠? 기소가 되고 나면은 25년 내에 재판이 확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 25년 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의제 간주합니다.
이게 의제 공소시효 기간 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갑이 어리게 범한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경중은 이미 중한 범죄는 형벌이 높게 설정되고 사형으로 경한 범죄는 형벌이 낮게 설정되겠죠. 이 형벌을 가지고서 시효기간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형은 만약에 형벌에 사형에 들어갔으면 2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이 들어가 있으면 5년 가장 중한 형벌이 그리고 구류가료 몰수라면 1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 1월부터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길게 콩밥 먹는 기간이요. 징역금고 이 기간이 장기가 5년 미만이면 5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년 10년 이상 30년 이하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 시간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공소장 변경이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게 돼요. 이런 강의 시간에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범죄가 종료했을 때 이 범죄 수사를 끝내고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이다. 이게 공소시효다.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중한 범죄는 그만큼 길게 준다. 중한 범죄는 형벌이 높게 설정되겠죠. 사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범죄는 25년 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돼요. 됐죠? 만약에 사형은 없고 자 징역금고는 기간이 없는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면 뭐 15년 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의 경중은 이미 형벌에 반영되어 있고 가장 중한 형벌을 가지고서 시효기간이 여기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25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3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진도를 제가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내용은 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 보시고 오시기 바라요.